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꼭 알아두면 좋을 법률 정보, 이재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 속에서도 법률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법률적인 문제는 마치 질병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예상치 못하게 오해로 인해서 갑자기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일상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금전거래나 계약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지만 경찰 연락을 받거나 내용 증명을 받거나 네. 하는 등으로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 그제서야?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나중에 결과를 크게 저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입장이든 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증거물들이 필요할까요?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사건마다 많이 다르지만 네. 보편적으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많은 분들이 거창하고 확실한 자료만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메신저 대화방이나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은 그런 부분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CCTV나 현장 사진 그리고 증인, 목격자나 증인들 진술도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정리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내가 생각하는 억울한 점이랑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실제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문제 해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럼 이번엔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라고도 하고 깡통 사기 이런 말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집주인을 고소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무혐의가 나거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자력이 없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세입자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 중개과실이 있는 경우를 검토를 해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네.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사회 초년생이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적이 아우, 있는데요. 예. 임대인이 당연히 보증금 돌려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명의를 돌려막기 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셀프 낙찰을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기록을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 있어 보인다라고 네. 판단이 되어서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를 굉장히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뭐 등기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근저당이 미리 설정돼 있는지, 다른 임대인과의 선순위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죠. 이 우회전 통행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혼동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맞는지 정확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경찰이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의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에는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제로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시 정지가 좀 중요한데요. 일시 정지는 차량의 네 바퀴가 모두 정차해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네. 이것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절반 이상이 보행자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회전 사고 시에 보행자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또 일시 정지, 꼭 다시 상기해야겠습니다. 또 교통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늘상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이 아직도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사실 사고 현장을 뭐 기록한 영상물, 사진 자료 확보가 중요하긴 한데, 경찰에 보다 정확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뭐 진단서나 의무 기록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고 이후에 치료비나 합의금, 뭐 보험 처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도 전문가의 조력으로 권리를 보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시면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에 뭐 과실 비율이나,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의 합의, 그리고 피의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은 어떤 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큰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죠. 네. 예. 다만 그 안에서도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를 좀 면밀히 살펴나가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법을 뭐 남의 일 혹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법은 삶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법 앞에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법률적 고민이 생겼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고민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조력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정보들 이재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